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으로 인해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에 광주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무안군 등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무안공항 통합 역시 난항을 겪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김판진 초당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광주 군공항,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가 2028년까지 약 한 5조 7천억을 투입해서 기부대 양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부대 양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공항 이전하면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의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정부의, 즉 국방부의 이 후보지가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국방부가 검토한 후에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군공항이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부대 양여. 그러니까 광주시가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그 개발 비용으로 인해서 이전지의 어떤 그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광주 군공항이 어떻게 또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한 것입니다. 패키지로 이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무안군이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안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별개로 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신안군, 영암군, 그리고 해남군, 무안군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무안군과 해남군이 가장 유력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장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의 아주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군공항이 이전됨으로써 피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문가들은 군공항이 이전이 되었을 때 생산 유발 효과를 약 한 5억에서 7조, 어떤 전문가들은 뭐 7조에서 9조, 10조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1년 예산이 약 한 4조 정도 되니까요. 만약에 군공항이 들어선다면 전라남도의 1년의 총 예산의 한 2, 3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군 단위의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니까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한다면 피폐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군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약 상주 인구가 2,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유치원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고요. 또 관공서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또 대형마트 이렇게 해서 군공항 주위에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될 겁니다. 또한 무안군이 지금 염원하고 있는 무안시의 승격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인지를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군공항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군공항이 이전되게 되면 그 지역의 피해는 굉장합니다. 공항이 생기게 되면 반경 몇 킬로 이내는 항공법이라든지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서 개발도 제한이 되고요. 또 이전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또 무안군이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그 광주 군공항은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 소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같은 경우는 농사라든지 또 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겠고요. 또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방식, 또 삶의 질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후보지에서는 극단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입장에서 광주시는 무조건 양보해라 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양보가 아니고 희생을 하라는 건데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런 양보, 희생을 할 수만은 없는 거죠. 따라서 광주시의 노력만으로는 아마 군공항 이전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냐?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만약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정부가 개입을 했다 그러면 전국의 산지에 있는 군사시설이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다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고 앞으로 꽤 오랜 시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군공항에 오게 되면 이제 소음 피해라든지 또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나 질이 좀 변화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네, 앞전에서도 언뜻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시 또 전라남도 무안군 서로 각자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상황은 국방부는 광주시에게 왜 빨리 진행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요. 또 광주시는 왜 정부 국방부를 향해서 소극적이냐라고 서로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떠미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은 이전 후보지 무안군이나 해남군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치나 행정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생존권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의 정서를 절대로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피피해가는 농촌 지역에 수천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나 또 광주 지역의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단체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 후보지에 대해 양보를 해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주장들이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오히려 그 이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의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보 또 양보 또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다 이제 서로 이해와 또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무안국제공항 통합 역시 좀 차질이 빚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에 좀 앞서서 무안군의 입장 한번 그러면 지금 무안군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르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무안군의 입장에서 무엇이 무안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현재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무안군의 경우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피폐해가는 그런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안군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전라남도나 정부가 나설 수도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현재 유력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의 망원면 그리고 운남면 또 해제면 같은 경우 주로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많이 노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이분들이 계속 농사나 축산업을 할 수 있을런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도시에 있는 자식분들이 또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또 축산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현재의 그 농촌 지역이 피폐화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지금의 삶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물론 반대 입장에서 충분한 반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공항이 이전되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것이며 또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당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안군에서는. 그래서 그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무안군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조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8월 20일 광주시의 이용섭 시장님과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님 또 김산 무안군수님이 광주 전남 상생위원회에서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안군이 공공항 이전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그러면 2021년 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광주 민간공항이 정상적으로 2021년도에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거고요. 또 광주 전남 상생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건데 거의 스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광주시가 과감하게 현재 약 한 4,500억 정도를 개발 비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50% 이상의 그런 이전 지역의 개발 비용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광주시장님이나 또 관계된 그런 분들이 광주 군공항이 이전했을 때 광주와 전남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지금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해결 방안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 군공항이 뭐 해남으로 이전이 될지 뭐 무안으로 이전될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피폐해가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즉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은 것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고 또 많은 지역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군공항 물론 이제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히 그 소음 피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뭐 고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전 예전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의 경우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과반수의 찬성이 되었을 때만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이전은 매우 어렵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무안군이나 해남군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몇 배 더 광주시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기식 접근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이익과 혜택, 즉 보상의 몇 배를 더 양보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광주시라든지 광주의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열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광주 군공항 이전의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나 광주의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광주시의 어떤 그 차분한 조용한 소리 없는 그런 정책이 광주 군공항 이전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거고 어떤 선택이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느냐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이전 후보지의 정치인들 또 지역의 주민들이 좀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모두가 협력해서 제도 마련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공항 이전은 시급한 지역의 현안인 만큼 광주와 전라남도 유력 후보 지자체들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